안녕하세요. 고독한 의사 빵상입니다. 네, 오늘 이야기 나눌 주제 말씀드리기 전에요. 관련된 퀴즈 하나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드라마를 보는 중이시죠. 다양한 주인공들이 나옵니다. 로또 1등에 당첨된 주인공도 있고요. 애인과 헤어진 주인공. 비 오는 날 집에서 파전을 부쳐 먹고 있는 주인공도 있습니다. 동창을 만나는 주인공도 있고요. 갑작스럽게 직장에서 공고사직을 받는 주인공도 있습니다. 이 주인공들이 공통적으로 하게 될 다음 행동이 과연 무엇일까요? 맞습니다. 술을 마신다입니다. 기뻐도 마시고 슬퍼도 마시고 떨려도 마시고 혼자라도 마시고 함께라도 마시고 화나서도 마시고 진짜 무슨 일만 생기면 술 마신다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죠. 근데 우리나라 미디어에 술 먹는 장면들이 엄청 많이 나오죠. 술 먹는 방송인 콘텐츠가 얼마나 많습니까? 술 먹으면서 웃고 신나고 흑역사도 아름다운 기억으로 미화되고 그러다 보니까 음주에 대한 경각심이 많이 줄어드는 것 같은데요. 한 잔 술 없는 인생 상상하기 힘들죠. 하지만 과음에 따른 건강과 사회 경제적 손실을 방치해서는 안 되겠죠. 그동안 우리나라는 절주 교육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는데요. 주로 개인의 초점을 맞춰서 개인 스스로 노력하게끔 그렇게 진행돼 왔죠. 하지만 미디어에서 멋진 배우가 술 한잔 술 먹는 것 자체가 멋져 보이죠. 이렇게 술 먹는 장면이 미화되기도 합니다. 그러면 아직 어린 청소년들이 이런 미디어에 계속 노출되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음주에 대한 호기심, 관심이 증가하게 되겠죠. 그러니까 이런 미디어의 음주 장면 과다 노출 이제는 좀 자제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코올은 WHO에서 지정한 발암물질입니다. 내가 어제도 한잔 했는데 이게 발암물질 약간 생소하신 분들 있을 텐데요. 발암물질은 말 그대로 암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으면은 발암물질로 지정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WHO에서 술을 발암물질이라고 지정한 거는 너무나도 자연스럽고 당연한 조치죠. 술병에 보면은 담배값처럼 무시무시한 그림이나 경고 같은 건 없어요. 하지만 이런 알코올에 따른 어떤 질병 그리고 여기에 따른 어떤 문제들 담배에 못지 않습니다. 제가 이렇게 술 이야기를 하다 보면은 항상 떠오르게 되는 몇몇 인물들이 있습니다. 자, 예전에 이제 응급실에서 일하다 보면요. 의식을 제대로 가nu지 못하고 보호자 이렇게 부축해서 오시거나 아니면 이렇게 앰뷸런스 카트에 이렇게 실려서 이렇게 오시죠. 문자인은 이렇게 노랗고요. 이 피부빛은요. 진짜 이렇게 흑빛으로 이렇게 시꺼멓습니다. 여기다가요. 배가 완전 이렇게 빵빵합니다. 복수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간 기능이 망가지면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오면 응급조치를 먼저 배에다가 주사 바늘을 이렇게 꽂죠. 그러면 아주 노란 그 복수액이 쫙 나옵니다. 진짜 그런 환자분들의 어떤 초점 잃은 그 눈동자, 보호자로 오신 분들의 그 지치고도 슬픔이 가득한 그런 눈망울이 진짜 아직도 생각이 납니다. 이렇게 꼭 알코올 중독까지 가야 문제가 되는 건 아니죠. 음주는 간질환만이 아니라 각종 암과 췌장질환 등 만성질환을 높이는 데 원인이 되죠. 과음 및 폭우로 인한 어떤 사고, 손상, 다양한 폭력, 아동학대, 방인, 음주운전 등등 얼마나 많은 사회 문제들이 있습니까? 이러한 음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이 진짜 만만치 않은데요. 2019년 사회경제적 비용이 15조 806억이었는데요. 2015년도 13조 4212억에 비해서 무려 12.4%가 증가합니다. 근데 이런 심각한 문제까지 가지 않고도 가까이서도 문제를 찾을 수가 있죠. 여러분들이 감하시고 이불킥한 흑역사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헤어진 애인한테 자니? 뭐해? 이렇게 하고 나서 그 다음날 되면 이런 거 있으시잖아요. 술이 문제입니까? 술은 잘못이 없죠. 마시는 사람이 이 폭음, 과음한 거 그리고 알코올 중독이 문제인 거죠. 술 자체는 문제가 없는 겁니다. 실은 우리나라처럼 음주 문화가 참 보편화되어 있고 이거 간대한 나라가 없죠. 어디 가나 우리가 술을 이렇게 쉽게 접할 수 있죠. 식당에 가도 술집에 가도 다 말할 것도 없고요. 금연 구역은 있는데 금주 구역이 있다고 하지만 잘 보이지가 않죠. 심지어는 주치 감형제도 같은 게 있어가지고 이런 법이 악용되는 사례까지도 있죠. 이처럼 우리나라는 음주 피해 예방 사업하고 후속 행정 조치가 참 많이 부족한 편입니다. 음주 예방 사업하고 절주 사업 예산은 연 10억 원 미만인데요. 금연 관련 예산의 1% 미만이에요. 진짜 많이 차이 나죠. 더 늦기 전에 우리 음주 습관 그리고 음주로 인한 각종 사고 예방에 힘써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제가 잠깐 퀴즈 하나 내보겠습니다. 그냥 소주와 소주에 사이다를 탄 소사, 둘 중에 어떤 게 더 빨리 취할까요? 답은 소사입니다. 탄산 성분 때문인데요. 주로 이제 샴페인, 뭐 이제 맥주 같은데 탄산이 많이 들어있잖아요. 알코올은 일단 마시면은 제가 소장에서 빠르게 흡수되죠. 근데 이제 탄산 성분은 이제 위를 팽창해서 알코올이 위에서 소장으로 더 빨리 이동하게끔 만들거든요. 그러니까 빨리 이동되니까 빨리 흡수되고 그래서 더 빨리 취하게 될 겁니다. 네, 이처럼 탄산이나 뭐 이렇게 과당 등 이제 주류에 이제 어떤 성분이 포함되어 있는지 참 알고서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이제 술을 이렇게 선택할 수 있으면 좋을 텐데, 하지만 우리나라에서 판매되는 주류 중에서 자율 영양 표시 가이드라인에 따라 가지고 영양 성분이 표시된 주류는 진짜 극소수죠. 이런 점은 좀 하루속히 좀 개선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서 잠깐 술을 마실 때 좀 취하지 않는 팁을 드리자면요, 물을 많이 드시는 거죠. 아니, 물을 많이 마시면 당연히 배가 부르겠죠. 술 배도가 따로 있다지만 술 먹는 양도 좀 줄어들게 되고요. 무엇보다도 물이 흡수를 더디게 하거든요. 흡수가 더디니까 빨리 취하지도 않게 됩니다. 여러분 몸의 주인공은 바로 자신이잖아요. 내 몸의 주인공이 난데 알코올이 나를 지배해서 나의 주인 행세 되게끔 하면 안 되잖아요. 술 먹고 와, 저 개 됐어, 이렇게 되면 안 되겠죠. 잦은 과음으로 인해서 알코올에 일단 중독이 되면은 스스로 의지로 술을 그만 마시는 게 되게 힘들어집니다. 왜 그러냐면 뇌에 손상이 오기 때문인데요. 필수 비타민인 티아민은 세포의 에너지 대사에 쓰이고 신경세포와 근육 활동에 필요한 영양소죠. 근데 대부분 일상의 식사로 충분히 공급이 됩니다. 근데 이렇게 오랫동안 술을 마시게 되면요, 체내에 있는 그 티아민 분해가 촉진되고 먹어도 흡수가 잘 안 돼요. 이렇게 티아민이 부족해지면요, 병명되기 어려운 베르니케 코시코프 증후군에 걸리게 됩니다. 그러면 지각 기능이 떨어지고요, 기억 장애가 오죠. 근데 이런 기억 상실을 보상하려고 환자들이 없던 말을 막 지어내요. 이게 일종의 작화증이라 하는 건데요. 본인이 거짓말하는데 거짓말하는지도 모릅니다. 이 정도 되면은 주변 사람들도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아예 처음부터 금주, 알코올은 한 방울도 안 마셔, 이렇게 할 수 있지만 사회생활 하다 보면은 이게 쉬운 게 아니죠. 알코올처럼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지만 아예 금지하는 게 어려울 때 개인 건강만이 아니라 가정과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줄여나가자는 개념이 건강위의 저감이라는 개념인데요. 미국에서는 알코올 문제로 직장이나 가정 등 일상생활이 힘든 사람을 대상으로 절주를 유도하는 음주 프로그램을 건강위의 요인 관리 목적으로 시행하고 있죠. 혈중 알코올 농도에 따른 음주운전 규제, 절주 운동, 최근 들어 다양해지고 있는 도수가 낮은 맥주나 소주, 이런 것들도 다 건강위의 저감 개념에 파생된 상품과 활동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하지만 도수가 낮다고 하더라도 오래 마시면은 간에는 부담이 더 될 수 있으니까 주의가 필요하겠죠. 오늘은 술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요. 한 잔 술 없는 인생이 어디 있겠습니까? 지금 당장 금주하자는 이야기는 아니고요. 피할 수 없으면 줄이자,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피할 수 없으면 줄이자. 오늘도 말씀드려주셔서 감사하고요. 1시간 전보다 행복한 지금 되십시오. 감사합니다.